자, 다음은 재량행위인 처분에 관해서 일부 취소 제기를 가능하냐? 이게 올해 2023년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고, 그전에는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쟁점인데 뒤에서 배울 일부 취소 판결하고 연결됩니다. 먼저 일부 취소 판결부터 볼게요. 결론부터 이미 본다면 행정심판에서는 재량행위인 처분, 재량처분의 일부 취소, 재결 가능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특히 취소소송에서 재량행위에 관한 일부 취소 판결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 보통은요, 일부 취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요, 일부만 위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위법한 그 일부만 취소하려면 그 부분이 전체하고 분리될 수 있어야죠. 분리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분리 가능성은 만약에 예를 들면 금전을 볼게요. 금전은 분리 가능성이 있죠. 금전은 나눌 수 있잖아요. 과징금이든 뭐든. 그런데 적법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특정이 돼야 초과하는 금액만 취소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특정성이에요. 즉 위법한 부분에 관한 분리 가능성과 위법한 부분만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적극적 요건을 제가 쓴 거고, 이것도 두 번째 요건으로 써도 돼요. 이게 적극적 요건입니다. 소극적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일부 취소가 재량 취지에 위반되면 안 돼요. 일부만 취소했더니 재량 취지에 반해. 왜냐면 이건 공식인데, 행정청의 재량 판단은 공익 판단이에요. 이꼴 공익 판단이에요. 입법자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준 건 공익 실현하라고 준 거거든요. 따라서 일부 취소했더니 재량 취지에 반해. 그러면 일부 취소가 안 돼요. 또는 그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다. 그럼 알맹이만 쏙 빼면 안 되겠죠. 이게 소극적 요건이에요. 이때 재량 취지에 위반하지 않을 것, 이것 때문에 재량행위인, 특히 과징금에 관해서는, 재량행위인 과징금에 관해서는 일부 취소 판결은 못합니다. 일부 취소 판결은 못해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요,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재량 판단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일부 취소 재결은 가능하다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노무사 시험에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경감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노무사 자격증 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 온 거 보면, 자, 이거는 결론부터 일단 알고 들어가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재량행위 처벌에 대한 일부 취소 제기를 가능하냐? 일부 취소 인정 요건은 적극적 요건으로서는 가분성, 분리가 가능해야 돼요. 분리 가능성이죠. 특정성, 위법한 부분이 특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전체에서 그 위법한 부분이 본질적이면 안 돼요. 소극적 요건이죠. 그리고 그런 일부만 취소하는 게 행정청의 재량 취지에 반하면 안 됩니다. 이때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의 자율적 통제예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죠. 법원은 재량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재량 취지에 반하는 판결도 못하는 건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내부의 상급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행정부의 자율적 통제의 의미를 가지므로 일부 취소의 가분성은 행정소송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소극적 요건,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 이것도 완화해서 해석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보면은 의무행 심판 같은 경우는 처분 재결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심판법 50조 1항 보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 권한도 있어요. 왜? 같은 행정부에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형태로 재결로 처분하는 거, 이거는 권력분립의 원칙의 위반이 아닌 거죠. 취소 심판에서 취소 또는 변경의 의미,
취소 심판에서의 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건데 이때의 변경은 앞에서 봤던 적극적 변경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적극적 변경은 뭐라고요?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어.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는 적극적 변경 재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소극적 변경만을 인정하는 법원이 하는 소송에서의 변경과는 달라요. 심판에서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은 당연하고 적극적 변경도 가능합니다. 왜? 적극적 변경은 새로운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건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은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없다. 그러니까 법원은 판결로서 적극적 변경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 변경만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적극적 변경이란 당초 처분의 직권 취소와 플러스 새로운 처분의 실질을 가지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처분의 적극적 변경은 법원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서 법원은 판결로는 못해요. 그렇지만 같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처분 권한도 있으니까 적극적 변경 재결은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특히 심판과 소송을 비교하면 무조건 고득점이에요. 단문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다면 재량행위의 일부 취소 재결이 가능하냐? 방금 나왔죠. 가능하다고.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리고 행정부에 소속돼 있어요. 본안심리에서 부당까지도 심리할 수 있어요. 처분의 적극적 변도 가능해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 처분에 관한 일부 취소 재결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소송하고 비교해주면 좋다고 했죠. 소송에서는 처분청의 제1차적 판단권, 처분청의 제1차적 판단권이 이게 재량 판단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재량 판단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일부 취소 판결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의무행 재결의 종류가 나오네요. 의무행 재결은 의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할 때 신청에 따른 처분을 처분청이 스스로 하거나 스스로 처분하거나 또는 처분할 걸 명하는 건데 위원회가 스스로 처분하는 것은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이라고 했죠. 처분을 명령하는 처분 명령 재결은 이행 재결입니다. 자, 의무행 심판은 워낙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의무행 심판. 자, 심판법 45조 3항에 인용 재결의 종류 꼭 써야 돼요. 위법 부당 판단의 기준시인데요. 의무행 재결을 할 때 대상은 거부란 부작이라고 했죠. 거부 처분은 처분시가 기준이 돼요. 항상. 위법 부당의 판단시는 처분시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는 처분시냐 재결시냐 논란이 있지만 재결시다, 처분시다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뭐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의무행 심판의 실효적인 권리 규제를 위해서 재결 당시에 처분 재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재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위법 부당을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행 소송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도 만약에 입법화된다면 판결시로 봐야 된다는 견해거든요.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을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선택할 재량이 있느냐? 재량이 있다. 아니다. 원칙상으로는 처분 명령을 해야 된다. 왜? 처분청이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법에는 뭘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재량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다만 재판실무에서는 처분 명령 재결을 대부분 해요. 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하는 게 보다는 그동안 그것을 논의해왔던 처분청이 직접 하는 게 보다 실효적이라고 보는 거죠. 특정 처분 명령을 해야 되느냐, 일정 처분 명령을 해야 되느냐 논란은 있지만 기속행위라면 결론이 어차피 동일하니까 이때는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할 수 있겠지만 재량행위라면 원칙적으로는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되겠죠.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이라는 건 뭐냐면 내용은 처분청이 직접 결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결시를 기준으로 특정 처분해야 될 것이 명백하다면 특정 처분 재결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니에요. 교수님 책에도 잘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좀 알면 좋겠어요. 재결의 효력. 자,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특히 취소 재결과 취소 판결을 비교해 줘야 되겠어요. 취소 재결과 취소 판결. 첫 번째, 형성 재결이니까 형성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형성력이 있어요. 형성력이 있다. 그리고 인용 재결에 관해서는 기속력도 인정됩니다. 여기도 기속력이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여기는. 다른 지점은 뭐냐? 판결에만 인정되는 게 기판력이죠. 취소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어요. 그리고 재결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죠.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정력도 있겠고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두 번째, 재결서 정본 송달 시로부터 90일이 도과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즉 불가쟁력도 발생합니다. 세 번째,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가 준용되죠. 헌법 101조 3항에 의해서 준사법 작용에는 뭐가 인정돼요? 불가변력도 인정됩니다. 이 부분이 서로 다른 거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다음, 보통 이 형성력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형성효,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입니다. 소급효, 처분 발령 당시로 소급해서 다 무효화시켜요. 소멸시키는 거죠. 대세효,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까지도 효력을 미칩니다. 이걸 제3자효라고 불러요. 이 대소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만약에 갑이라는 기존 업자가 있는데 을에게 신규 허가가 발령됐어요. 행정청에 의해서. 그러면 기존 업자 갑은 자신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지만 을에게 발령된 신규 허가를 말미암아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신규 허가에 대해서 취소송을. 그래서 만약에 취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취소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갑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소송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죠. 이게 판결의 대세요 또는 제3자요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처벌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제3자 소송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배워요. 이거는 취소 재결의 형성력도 마찬가지예요. 형성효, 소급효, 대세효. 형성효는 재결 내용 자체가 판결 내용 자체가 법률관계를 형성해요. 따라서 행정청에 후속 조치가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 만약에 후속 조치가 나왔다. 그러면 단순 사실행위입니다. 이게 사례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에서는요. 각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은요.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취소 재결이 나왔어요. 이때 질문. 인사권자의 복귀 명령 없이 갑의 공무원의 지위가 당연 회복되는 이유를 재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재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취소 심판의 취소 재결은 형성 재결이다. 따라서 형성력이 있다. 특히 형성력에서 형성효에 의해서
재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된다. 따라서 뭐가 필요 없다? 후속 조치가 필요 없어요. 따라서 이런 취소 재결에서 파면 처분은 직접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당연히 회복되는 거죠. 뭐 없이 인사권자의 복귀 명령이라는 후속 조치 없이 불필요한 거죠. 직접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어 공무원의 지위가 당연히 회복되는 겁니다. 결국 취소 재결의 효력 중 형성 재결의 효력인 형성력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형성력 안에 있는 뭐예요? 형성효죠. 따라서 재결의 효력으로 인해서 파면 처분이 형성력에 소급해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법률 관계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는 당연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형성력은 형성료, 소급표에 의해서 파면 처분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취소 판결의 형성력으로 법률 관계가 직접 형성된다. 후속 조치가 필요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취소 재결이 나왔어요.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처분청이요, 취소 통보를 합니다. 이 취소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결론, 아니다. 왜요? 취소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취소 재결의 대상이었던 개정 처분은 그냥 직접 소멸해버려요. 재결에 의해서. 직접 소멸시키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게 형성력이죠. 따라서 행정청의 취소 통보는 이미 형성 재결의 형성력으로 소멸했음을 알려주는 단순 사실의 통보가 됩니다. 단순 사실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취소 통보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없어요. 처분이 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취소 재결로 이미 법률 관계를 형성 끝, 후속 조치가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재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지금 법에는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성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고 또는 재결은 행정행위, 정확하게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그 중에서 확인행위야. 그래서 행정의 효력으로서 공정력, 확정력으로서 불가증력, 불가변력이 있는 거죠. 형성력. 재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돼요. 후속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제3자에게도 대세적 효력이 있다. 자, 내용은 취소 재결, 형성 재결이라고 했죠. 처분 변경 재결 또는 의무행위 심판의 처분 재결, 세 가지입니다. 이런 형성력은 형성요, 소급표, 대세효가 있다. 형성력은 재결 자체로 처분은 당연히 소멸하고 법률관계는 직접 형성이 돼요. 사실행위는 지배력이 배제되는 거고, 소급표. 취소 재결의 경우에는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취소한다는 말이죠. 일부 취소 재결은 일부만 취소돼요. 소급적으로. 변경 재결은 원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처분은 제3자에게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례는 변경 재결을 당초 처분이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행정심판도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도 아시죠? 형소법에도 있는 거니까. 사법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요, 더 불이익하게 변하지는 않아. 가장 불이익한 판단은 원처분을 확정하는 기각이나 각하 판결이에요. 부대항소를 해서 바뀌는 경우, 검사가 부대항소를 해서 나중에 더 가중처벌이 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렇게 부대항소가 있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아서 내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더니 2개월 영업정지를 괘씸한 놈이네. 3개월로 바꿀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립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따라서 새로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재결은 남은 원처분으로 봐요. 일부 인용 재결을 받으면 이건 나중에 소송에서 배울 겁니다. 처분 재결의 경우에 처분은 장래를 향해서 즉시 효력을 발생해요. 대세효는 그 법률관계를 누구나 인정해야 돼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특히 문제가 되겠죠. 기속력은 일단은 단문으로 대비를 하되 사례에서 기속력은 소송에서만 시험을 내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면 됩니다. 기속력이란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인데 49조 1항이 있어요. 유법 부당해서 취소 재결이 나왔는데 그 처분을 반복하면 안 되는 효력이에요. 반복금지효. 이 효력은 처분청을 구속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반복금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또는 무효 부존재, 실효 확인 재결 그런 인용 재결이 있을 때 동일한 사정 안에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하지 못해요. 동일한 가호를 못하게 만드는 효력이죠. 이게 인정 안 되면요. 취소하면 처분청이 또 하면 어떡할 거야. 또 취소하면 또 하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속력이 생기는 거죠. 또한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해서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에도 미친다.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왜냐면 소송 파트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원상 회복 의무는 위법한 결과 제거 의무라고 쓰기도 합니다. 위법부당한 결과 제거 조치 또는 의무. 뒤에서 배워요. 처분음은 거부처분 취소 재결, 거부처분 무효 확인 재결이 있을 때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조문에 있어요. 이건 뭐 조문 뱉기는 문제네요. 종래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경우 인용 재결을 받을 때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49조 2항이 있으니까 49조 1항, 2항 쭉 다 써주면 돼요. 3항, 4. 뭐 조문 문제입니다. 객관적 주관적 범위 피청구인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그리고 재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재결의 이유인 위법부당한 그 사유에까지도 미친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소송에서 배워야 돼. 확정력은 재결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했죠. 불가정력, 불가변력 인정됩니다. 행정행위니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니까 행정력의 효력으로서 공정력도 발생해요.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죠. 자, 뭐 심판을 아주 어렵게는 지금까지 경감승진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나중에 교수 출제이기 때문에 사례 대비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단문으로 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 행정쟁송법에서는 심판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교수 출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영역이 그동안하고는 조금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면 경감승진을 준비하는 그런 기존의 강사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책을 낸 게 있단 말이죠. 박균석 교수님 책이나 이런 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동안 내부 출제했을 때는 거의 암묵적으로 관행으로 배제됐던 것까지 막 책이 다 들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지금 2회밖에 실시 안 했기 때문에 교수 출제 방식이 제가 볼 때는 5회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 룰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